안녕하세요. 달빛딸 윤스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나인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청소년 친구들에게 추천을 하고요. 나인이라는 책 제목은 여자 주인공의 이름을 뜻합니다. 이 책 속에 되게 신비스러워 보이는 인물인 이 친구가 유나인이라는 인물인데요. 17살의 평범한 여고생입니다. 그리고 나인은 친한 친구인 미래와 현재, 이렇게 삼총사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냥 정말 평범한 고등학생 시절을 보내고 있는 친구인데요. 물론 나이는 조금 다른 친구들과는 조금 독특한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는 브로멜리아드라는 화원을 운영하는 지모라는 이모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나이는 왜 이제 어려서부터 왜 이모랑 살고 있는지, 자기가 아플 때도 뭐 병원에 한번 간 적 없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제 의구심을 품고 있지 않다가 어느 날 승택이라는 인물을 만나면서 너 인간이 아니야, 너 외계인인데 몰랐니?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이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제 초반에 이렇게 나인이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그 이야기가 하나의 주된 이야기가 되고, 그러면서 나인이가 우연하게 접하게 되는 박원우라는 그 실종 학생의 살인의 현장을 목격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 책은 청소년 시기에 겪을 수 있는 그런 혼란함을 나인이의 정체성으로 표현을 하였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성과 악의 그 지대에서 점점 더 인간으로서 생각해야 되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되는 양심, 그런 어떤 최소한의 예의 같은 것들을 작가님이 점이지대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 경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그리고 이야기들이 굉장히 개연성 있게 진행되기 때문에 책이 사실 선생님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책이 물론 조금 어려운 감은 있어요. 초반에 조금 지루한 부분도 있고 이 세계관을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 부분을 잘 조금 여러분들이 버텨내면서 꼭 한번 읽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줄거리를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면, 나인이가 승택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자기가 누부족이라는 외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누부족이란 무엇이냐? 식물인간이에요. 이 누부족은 손끝에서 새싹이 자랍니다. 그리고 그 새싹을 땅에다 심었을 때 무럭무럭 자라는 싹이 있는데요. 그것이 인간의 형태를 한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모의 손끝에서 태어난 아이가 나인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면 엄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모는 자기를 이제 이모의 위치로 설정을 합니다. 사실 지모는 유지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모 이모라고 하던 거를 줄여서 이제 지모가 된 건데요. 지모라는 인물은 또 이제 나인이라는 인물과 가족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또 박원우라는, 아까 선생님이 이제 살인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박원우라는 사람과 지모, 그 다음에 나인이 이렇게 삼각구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엔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권도연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제 권도연이 이제 박원우와 친구였고, 이제 도연이가 우발적으로 원우를 죽이게 되는데요. 죽이게 된다는 표현 자체가 조금 이상하지만, 자, 그러면 이제 나인이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지모와 원우와 나인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나인이가 살고 있는 곳이 선현산 근처인데요. 선현산은 이제 나인이가 이제 어려서부터 쉽게 드나들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인은 어떻게 보면 화원을 운영하는 지모, 그 다음에 선현산 가까이, 즉 그러니까 늘 주변에 식물이 많은 환경에서 살았는데, 이제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던 거죠. 나인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돼서 그런지 나인의 힘이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인의 힘은 누부족 중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이 이제 뭐냐면 땅에게 기운을 주어서 식물이 정말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힘인 거예요. 나인의 어떤 손끝, 나인의 힘이 닿는 곳의 식물들은 굉장히 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인은 또 식물들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더 잘 듣는 거죠. 승택을 통해서 평소에 들리던 이야기가 식물들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나인은 우연히 이제 선현산에 갔다가 거기에서 식물이 들려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금옥이라는 영혼이 깃든 그 나무에게서 그 나무가 목격했던 살인의 현장을 나인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구냐? 이제 권도현과 박원우의 사건입니다. 권도현과 박원우는 이제 현재는 나인이 지금 17살인 현재 이들은 19살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17살 때 일어났던 이 일을 금옥이 관찰을 했었고 그거를 나인에게 들려준 건데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사건이 은폐되어 있었던 거죠. 둘은 친구였습니다. 도연이가 원우는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둘은 가정 환경이 너무나 달랐고 그 동네의 유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도연이 집안에 비해서 원우는 그냥 홀아버지와 살고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연이가 만약에 인싸라고 할 수 있다면 원우는 굉장히 아싸 같은 친구인데, 왜냐하면 이제 뭐 자기가 외계인을 봤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17살 그 또래 남자친구들 사이에서는 딱 조금 어울리기가 힘든 친구로 이제 이렇게 묘사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연이는 원우와 마음이 잘 맞고 원우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어울리는 친구들 앞에서 원우와 막 되게 원우를 뭐 챙겨준다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이제 뒤에서 원우를 많이 챙겨주고 또 원우 집에도 놀러도 가고 이러면서 원우를 되게 친하게 지내요. 또 같이 태권도도 다니고. 그런데 사실 누군가의 앞에서 그런 것들을 잘 드러내지는 못하는 거죠. 막 친구들 앞에서 원우를 무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도연이의 엄마가 원우랑 도연이가 친하게 지내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도연이 엄마는 이 동네의 자기의 사회적 지위라는 말이 참 그렇지만 자기 입장에서 이 친구를 대놓고 배척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도연이 아빠는 이 동네 교회의 목사이고 도연이는 유명한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인데요. 이들은 또 동네에서 평판도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도연이를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도연이 형은 또 너무 잘나가지고 또 유명한 대학에 입학을 하고 막 이런 가정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도연이 엄마가 이 원우를 도연이에게서 떼어내기 위해서 원우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원우를 좀 이렇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태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 사실을 이제 도연이는 아는지 모르는지 이제 그냥 사내 얘를 불러다가 뭐 그냥 약간 시비가 붙는 거예요. 또 외계인 보고 다닌다는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원우가 이제 발끈을 하는 거죠. 나는 진짜로 봤는데 왜 그러냐. 근데 실제로 원우가 봤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지모 얘기를 해야 합니다. 원우가 실제로 목격한 그 외계인의 현장은 바로 지모였어요. 원우는 어렸을 때 엄마를 잃게 되면서 굉장히 그 마음에 허함이 있는 친구인데요. 지모가 이 어린 원우에게 자기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 죽어있는 나무에 엄마의 영혼이 깃들었다고 이제 알려주고는 그 나무를 살려주면서 지모가 이제 힘을 통해서 이 나무를 살려주면서 이 나무가 외롭지 않게 너가 매일 와서 이 나무를 찾아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우는 그 지모의 힘을 실제로 눈으로 목격을 하고 나무가 사는 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원우는 매일 이 나무를 보러 옵니다. 원우가 목격한 게 사실 거짓이 아니에요. 그리고 원우는 그 따뜻한 힘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계속 이제 자기가 외계인을 찾는다라고 얘기하고 다녔던 친구인 거죠. 지모는 사실 이 사실을 모릅니다. 자기가 자기의 힘을 이제 이 원우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전혀 기억도 못하고, 나인과 지모는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이 사건, 그 금옥이라는 영혼이 깃든 그 식물이 알려준 목격담을 통해서 이 사건에 이렇게 얽히게 되는 거예요. 나인이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은 사실 살인사건으로 마무리된 게 아니라 도연이가 원우랑 시비가 붙어가지고 원우가 넘어지면서 그냥 진짜 사고로 죽게 되는데요. 이때 119를 부른 게 아니라 이제 너무 이제 당황하고 급한 나머지 자기 아빠를 부르게 되는데, 그렇게 달려온 권목사는 빨리 구조하려고 119에 전화하는 게 아니라 묻어버리게 됩니다. 땅에. 자기의 아들인 도연이한테 시키는 거예요. 묻으라고. 그러면서 이 산에 이제 원우는 묻혀 있는 거죠. 그리고 경찰한테 돈을 주고
그 사건의 현장을 목격하진 않았지만 함께 있었던 그 우진과 민호라는 친구한테도 돈을 주면서 이 사건을 이렇게 묻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이 사건은 덮여 있었습니다. 실종 사건으로. 원우가 그냥 단순한 실종 사건으로.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원우의 아빠는 계속해서 전단지를 붙여가면서 아들을 찾고 있는 거죠. 그거를 나인은 또 보게 되고, 이 목격담까지 들은 상황에서 나인은 이제 자기 존재의 정체성의 혼란과 이 사건과를 이제 결심을 하는 거죠. 마무리를 해야겠다. 내가 이 사건을 알려야 되겠다. 자기가 원우가 봤던 그 외계인의 존재가 자기 이모라는 것에서 자기가 그 모종의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죄책감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일부의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건을 파헤치는데 당연히 경찰서에 가서 제가 식물한테 들었어요. 걔가 거기에 묻혀 있다는 거를.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미래와 현재, 나인이 외계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아무 의심 없이 믿어주었던 그들의 절친한 친구들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과 똑같은 누부족인 승태기를 통해서 이 사건을 이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형사인 미래 엄마도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나인이가 이 사건을 이제 파헤치려고 결심한 그 순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은 점이지대라고 표현한 이 책에서의 작가님의 그 영역을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점이지대는 교집합 같은 거예요. 선과 악의 교집합 같은 부분이 점이지대인데요. 무언가 인간이 당연히 잘못을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잘못을 저질렀을 때 느끼는 죄책감, 이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하고 바로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점이지대를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말 그대로 악행을 저지르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요 경계선에 있는 친구가 바로 도연이입니다. 나이는 도연이를 이 점이지대 안에 머무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그대로 묻혀서 다른 사람 모두가 신경 쓰지 않듯이 그냥 원우라는 존재가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고, 그냥 그 친구는 그렇게 사라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친구였다라는 거를 도연이 스스로 막 합리화를 시키려고 해요. 근데 잘못된 거잖아요. 거기에서 여기 지금 점이지대를 벗어나려고 하는 도연이를 지금 나인과 그 친구들이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 잘 지적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자기가 잘못을 했을 때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면서 정말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쵸? 근데 그게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들을 그렇게 다시 점이지대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또 커다란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삶을 살아가는 거는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도연이가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묻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냥 올바른 경로를 통해서 아이가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고 다시 그거를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줬다면, 도연이는 실제로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지금 굉장히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우가 자꾸 자기 방에 나타나거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원우가 계속 나타나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신 어떤 착란의 증세가 찾아온 거죠.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다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다 잘한 것이 아니고, 겉으로만 봤을 때는 진짜 뭐 어른과 손색 없을 정도로 다 잘한 것 같지만 아직도 어린 친구들이라는 거, 가치 판단이 어렵고 또 그런 것에 있어서 어른들이 많이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책을 읽으면서 죽이고 싶은 아이가 선생님은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그 요즘에 되게 핫한 소설이잖아요. 그 책 1, 2권을 다 읽었는데 그 책도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주연이라는 등장인물의 모습과 도연이가 굉장히 닮았더라고요. 유명한 작가님들이 이런 비슷한 인물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분명히 선생님은 알 것 같았습니다. 어떤 아이들의 다 잘한 것처럼 보이는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겉으로 봤을 때 다 잘한 것 같지만 다 잘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또 교육과 또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작가님들이 알려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고 또 알기는 어렵지만 선생님은 무엇보다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인식하고 그것을 그만둘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게 하는데 선생님 책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책, 좀 어려운 책일 수도 있지만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진쌤 책책책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